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국어과의 나름대로 비주얼 김상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많이 좀 아픕니다. 그래도 일단 아침에 여러분들을 좀 깨운다는 입장에서 그래도 있는 목소리를 다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졸지 마시고 이 방송 강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 7강 맞습니까?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되냐면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바로 예술 파트인데요. 자, 이 예술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비문학을 독해해 나가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조금 더 안내해 드리고 일단은 우리는 지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가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손에 펜을 들고요. 우리 단락부터 먼저 나눠볼까요? 자, 어떻게 나눠볼까? 자, 예술은 앞에다가 1이라고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해겔은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그렇다고 해서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표현주의 다다이즘 앞에다가 4. 다시 쭉 내려가서 그러면서 아도르노가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자, 단락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 철학자 이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철학자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주장적 내용을 잡아달라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잊으신 건 아니겠죠? 그죠? 제 얼굴 잊지 않듯이. 그죠? 자,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술은 현실 세계가 구현하지 못하는 참된 세계를 꿈꾼다는 점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이지만.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예술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일어났네요. 현실 세계가 구현하지 못하는 참된 세계를 꿈꾼다는 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편으로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 맞니? 자, 그렇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참된 세계를 가상 속에서만 꿈꾼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 예술을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 허위이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네요.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다 옮겨볼게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이 진리이다라는 의견과 그 다음 예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허구이다라는 의견. 됐습니까? 그 두 가지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됐니? 자, 그러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술의 이중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진리로서의 예술을 강조하는 입장과 허위로서의 예술을 강조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대립하였다. 그래, 우리는 예술을 두고 하나는 진리로 하나는 허위로 본다라는 그 두 가지 입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대립했다라는 것. 됐니? 오케이.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세기 초반, 20세기 초반까지 또 깐쳐놓고요.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시대 연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왜? 이걸 우리가 서술상의 특징에서 통시적 관점이냐 아니면 공시적 관점이냐라는 것을 자주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라든가 연도를 체크해 주면은 이러한 통시적 관점이나 공시적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활동한 아도르노 다시 활동해 깐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뭐 나왔습니까? 그래, 철학자 이름 나왔네요. 그죠? 뭐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 아도르노라는 인물은 미술사학자, 미학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시 갑니다. 아도르노는 다시 좀 미쳐볼까요? 이러한 미적 가상 다시는 네모 깡 약쳐놓기 바랍니다. 왜? 강조점으로 묶어놨잖아. 됐나요? 자, 이러한 미적 가상이라는 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예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진리이다. 예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허위이더라라는 이러한 미적 가상의 이중적인 의미를 뭐하고자 했다? 그래, 해명하고자 했더라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래, 아도르노라는 인물은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입장을 뭐하고자 했다? 그래, 해명하고자 했다라는 것. 됐니?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아도르노는 미적 가상을 참된 진리라고 본, 자, 이거 미쳐볼까요? 미적 가상을 참된 진리라고 봤다. 밑줄, 자, 누가요? 해겔 다시 이랬더니까 괜찮을까요? 체크.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미적 가상이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래, 참된 진리다. 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헤겔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니? 예. 자, 이 헤겔의 입장을 뭐 하면서도 비판하면서도 맞나? 또 한편으로는 미적 가상을 허위에 불과하다고 본 예술가들. 자, 예술가들 단순하고 체크.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예술가들을 통칭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자, 이러한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두었다? 거리를 두었다. 그렇다면은 헤겔은 미적 가상을 참된 진리로 봤지만은 일반적인 우리 예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이러한 예술은 허구로 본 것이다 라는 것 됐습니까? 예. 일종의 허구, 허위라고 본 것이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예.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둘 다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래, 아도르노는 비판하였더라 라는 것.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바로 이 아도르노는 이러한 예술이 하나의 진리요, 또 예술이 하나의 허위라는 것. 그러한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뭐 하고자 했다라는 거야? 해명하고자 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이러한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한 뭐라고요? 아도르노.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 된다라는 것. 됐니?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헤겔 다시 했던 거 깐쳐놓고요. 체크. 자, 인간의 정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더라. 그래서 그는 어지럽게 널려있는, 자, 한번 볼까요? 천연 그대로의 자연미보다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가공된 예술미를 더 아름답다고 보았더라 라는 거. 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헤겔의 주장 또 하나 더 가네요. 맞습니까? 천연적인 것보다는 뭐라고요? 그래, 인공이 가미된 것 됐습니까? 예. 이것이 뭐라고요? 더 아름답다라는 거.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에 따라 인공미로 탄생한 미적 가상으로서의 예술은 참된 진리를 구현한 것으로 간주했더라. 그래, 이렇게 만들어진 예술 작품을 헤겔은 뭘로 보았다? 그래, 참된 진리로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것이 누구라고요? 헤겔의 생각이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아도르노는 이러한 헤겔의 입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았더라. 그러면은 이에 대한 생각으로서는 반대 입장을 취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니? 자, 왜 그럴까? 잠시 볼까요? 헤겔이 말하는 진리로서의 예술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뭐한다?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자, 아도르노는 이 헤겔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뭐 했다? 동의하지 않았더라라는 거.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살펴보니까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뭐한다?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한 거야? 그래, 드러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헤겔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예를 들어 나왔네요. 예를 들었다. 또는 깐쳐놓고 체크. 됐습니까? 예. 예를 들어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읽어가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거친 자연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부분만을 인위적으로 발췌하고 재구성한 풍경화는 결국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취할 것만 취했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만 취했어. 그렇다면 그것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했다? 그래,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래, 바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뭐하는? 동의하지 않는 아도르노의 생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럼 달리 말한다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누구에 대한, 바로 헤겔에 대한 아도르노의 뭐라고요? 비판이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어떤 비판입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드러낸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됐나?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갑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도르노가 예술의 허위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더라. 달리 말한다면은 헤겔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이 아도르노가 바로 예술의 허위적 측면에 대해서 강조했느냐? 에이,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무슨 얘기일까? 그는 달리 말하면 아도르노는 잠시 볼까요? 예술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있지 않은 것을 뭐 한다고요?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라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다시 갑니다. 아도르노는 뭐라고요? 그래,
그래.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야. 그래. 예술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뭐라고? 없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됐니? 예. 아직은 뭐 한 거야? 있지 않은 것. 됐습니까? 그래. 예술이라는 것은 아직은 있지 않은 것. 달리 말하면은 조만간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 이래 되겠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한 것이더라. 라는 것. 됐나요? 예.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면은 예술을 완전히 허위로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곧 있을 것이니까. 이래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즉, 다시 또 깐쳐놓고요. 부연 설명에 해당되겠네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직 현실 속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갈고 닦으면은 혹은 잘 키워간다면 그런 풍경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언젠가는 존재할 수 있는 풍경이 되며 또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하는 풍경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있지 않은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라고 할 수 있니? 아니요.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해겔의 견해를 여기서 문제 삼은 것.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것은 그가 예술을 통한 진리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가버렸어? 예술을 통한 진리의 구현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아도르노는 바로 이 해겔에 대해서 비판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해겔은 뭐라고 했냐면은 진리의 됐습니까? 예. 진리의 무엇이 그래 구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 완료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됐습니까? 예. 하지만 아도르노는 뭐라고요? 그 진리의 구현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실현 가능성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진리 실현의 뭐라고요? 가능성을 뭐 했다? 그래 인정했더라. 여기까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아도르노는 설명한 것이다.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해겔은 어떻게 했다? 그것을 넘어가 버렸더라. 그래서 해겔의 의견에는 동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해겔의 견해를 문제 삼은 것은 그가 예술을 통한 진리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술을 통한 진리의 구현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해겔의 입장에 반대하면서도 예술을 마냥 허위라고 외면하지도 않은 아도르노의 태도는 예술의 허위성을 강조한 예술가들에 대한 비판을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진리 실현의 가능성을 인정한 맞습니까? 누구의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을까요? 그래, 아도르노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자, 그것이 세 번째 단락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해겔의 의견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니? 그래, 바로 예술을 허위로 본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 내용도 나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네 번째 단락. 표현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자, 표현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이라또네 깡! 약쳐놓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학파, 이론 이래 되겠네요. 맞나? 예. 자, 그들 현대 예술가들은 예술이 진리를 담고 있으려는 우리의 기존 상식. 달리 말하면 예술이라는 것은 뭘 담고 있을 거야? 진리를 담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기존의 상식, 즉 나왔네요. 다시 또 깡! 약쳐놓고요. 해겔이 말하는 진리로서의 예술관을 철저히 뭐 해버렸다? 부정했다. 저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술을 진리로 보는 것과 예술을 허위로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상호 대립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예술을 허위로 보는 현대 예술가들은 누구에 대해서? 해겔에 대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그래, 철저히 부정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현대 예술가들은 현실과 가상의 장벽은 무너져야 한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 그들의 주장 나왔네요. 뭐라고요? 현실과 그 다음에 가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중간에 있는 장벽은 그래, 이 장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무너져야 한다 라고 뭐 한 거야? 주장한 것이더라 라는 것. 됐니? 그러면은 현실과 가상을 나누는 장벽,
그것이 무너진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래, 이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자. 자, 변기 앞에다가 예라고 적어놔보고 체크해볼까요? 그래,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예, 뭐 변기 이래 되겠습니까? 예, 뭐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똥 싸는 이야기 나오겠네요. 그죠? 예, 자, 변기라는 사물을 가져놓고 그것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변기가 예술로 간주되는 순간 예술은 이제 더 이상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아하, 현실과 가상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나? 예, 그러나 역점 나왔네요. 다시 세목강약 쳐놓고요. 미쳐보자. 이렇게 예술의 가상적 측면을 부정하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게 될 경우, 자, 결국 진리로서의 예술적 의의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진리로서의 예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뭐 날아가 버려, 완전히 사라져 버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술을 허위로 보는 현대 예술가들의 주장적 모습이더라. 됐니? 그렇지만 자, 다시요. 아도르노는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달리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그래, 반대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시요. 네 번째 단락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현실과 가상의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생각한 뭐라고요? 현대 예술가들의 주장. 이게 바로 몇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나? 네. 자, 그런데 네 번째 단락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도르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어?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자, 그러면 그 이유도 우리가 살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아도르노가 새롭게 제시한 예술은 비판 정신을 동반한 예술이다. 자, 이제 자, 반대 의견보다는 이제 아도르노가 새로이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네. 그죠? 예. 자, 감독님 죄송합니다만 이쪽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칠판이 좀 모자라요. 예. 자, 아도르노가 어떻게 해요? 그래, 새로이 주장한 내용 잡아보자. 무슨 얘기냐? 자, 새롭게 제시한 예술은 미쳤까요? 비판 정신을 동반한 예술이더라. 그래, 아도르노는 바로 이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을요? 그래, 비판 정신을 뭐 한다? 그래, 동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진정한 예술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예. 자, 헤겔이 말하는 예술은 아도르노와 달리 세계를 긍정하고 세계와 타협하는 예술이다. 그러나 다시 세목 괜찮고요. 역점 나왔죠? 헤겔처럼 세계를 긍정만 하는 예술은 현실의 모습을 부질없이 뭐할 뿐이다. 미화할 뿐이더라 라는 것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아도르노의 헤겔에 대한 또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따라서 다시 또 깐쳐놓고요. 밑줄 쫙 쳐놔볼까요? 아도르노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현실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발견된다고 생각했더라. 그럼 달리 말하면 예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라는 것은 무엇을요? 바로 현실 세계를 됐습니까? 예. 현실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비판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 그래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발견된다라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술이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로써 예술은 이제 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미적 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자, 다시 내용 쳐볼까요? 상상적 가상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상상적 가상, 다시 이리와 네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은 이제 바로 아도르노의 이러한 생각이 결국은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미적인 하나의 가상에서 됐습니까? 예. 무엇으로요? 그래, 상상적 가상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결정적인 뭐가 될까?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 앞에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죠? 됐습니까? 아도르노는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그게 첫 번째 단락 내용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 헤겔은 바로 이러한 미적 가상을 참된 진리로
좋았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이제 천연적인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인공적인 것을 가미한 것이 더욱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 이렇게 해서 탄생한 예술이 바로 무엇을 담고 있다? 참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됐나요?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도르노는 뭐 한다고요? 그래,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바로 그렇게 담아놓은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은 어떻게 그냥 드러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더라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도르노의 해결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나요? 예.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도르노가 허위적인 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강조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달리 말한다면 이 아도르노는 자,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있지 않은 것을 뭐한 것이다?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풍경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만을 뽑아가지고 예술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것은 조만간에 존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있지 않은 것을 뭐한 것이다?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뭐라고요? 예술을 허위라고 보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요. 자, 이제 이 아도르노가 그럼 왜 해겔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아도르노는 바로 뭐라고 써? 진리 실현의 가능성은 나름대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 줄 수 있겠더라라는 거야. 하지만 해겔은 어떻게 한다고요? 벌써 그것을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예술작품이 진리의 구현을 완료시킨 것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아도르노는 해겔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는 처지인 것이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자, 누구에 대해서? 현대 예술가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현대 예술가들은 저 앞에 해겔이 이야기했던 예술이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에서는 완전히 부정해버렸더라. 맞니? 예.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현실과 가상의 장벽,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병기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사물에 불과한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여기에 갖다 놓게 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걸 예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현실과 그 다음에 가상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역시 뭐 한다고요? 반대했더라라는 거죠. 왜 반대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진리로서의 예술은 완전히 뭐하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 요게 바로 이유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도르노는 됐습니까? 진정한 예술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죠. 맞습니까? 예, 어떤 의견이라고요?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 정신을 동반한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자, 이 아도르노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은 예술이라는 것을 미적 가상의 세계에서 상상적 가상의 세계로 어떻게 된다고요? 소위 승화시켜 놓은 업적이 된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것이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내용이다. 됐나요? 오케이. 자, 내용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62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윗글을 읽은 독자가, 자, 윗글 읽은 독자 밑줄 쫙 쳐놓고요. 보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보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요 문제 우리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자. 됐니? 예. 자,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윗글을 뭐 한다고요? 그래, 읽은 독자가 됐니? 어디에 대해서? 그래, 보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말. 이래왔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 독자가 보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이거 예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떤 문제가 된다고요? A가 B에게 할 수 있는 말. 이 문제가 되겠네. 그죠? 자, A가 B에게 할 수 있는 말에서 만약에 A와 B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맞습니까? 예. 그러면 A는
A는 B에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 잘했어. 너 잘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맞아. 라는 일종의 뭐라고요? 칭찬이라든가 B의 의견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됐습니까? 즉 달리 말하면 일종의 긍정적인 발언을 하겠다라는 거죠. 됐니?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이 어떻다고요? 그래, 달라. 맞니?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맞습니까?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적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단순히 이야기한다면 부정적 의견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됐니? 예. 자, 그런데 지금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지문에 보게 되면은 누가 나옵니까? 그래,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총 3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볼 수 있겠니? 그래, 아도르노, 그 다음에 헤겔, 그 다음에 현대의 미술가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평가할 때 이 사람들의 의견과 보기에 나온 내용이 서로 맞나 맞지 않느냐? 그걸 여러분들 중심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 자, 보기 내용 보세요. 아이고야, 마르셀 이상의 셈이라는 거죠. 변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많이 본 적 있죠? 자, 밑에 제목 갑니다. 글 내용 합니다. 자, 셈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셀 이상의 1917년 작품이다. 뒤상은 평범한 소변기에 제목을 붙이고 알뮤트라고 했습니까? 유행 화장실 용품 제조업자의 이름을 서명했다. 자, 뒤상은 기존 예술이 지닌 허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작품을 미술 전시회에 출품했다. 이 내용은 앞에 우리 지문에서 본 것이네요. 뭐라고요? 자, 변기를 뭘로 봤다라는 거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았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 누구는요? 헤겔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부정적으로 봤겠죠. 맞습니까? 왜요? 얘는 지금 뭐라고요? 그래,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는요? 봤더니 아도르노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래, 예술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뭐라고?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즉, 부정적으로 봤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현대 미술가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래 되겠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칭찬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겠다라고요? 그래, 현대 미술가들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겠다고요? 그래, 헤겔이라든가 아니면 아도르노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나? 오케이. 자, 그럼 선택지를 보세요. 헤겔이라면 헤겔 몇 줄 쫙 쳐놓고요. 됐습니까? 이 작품이 인간의 노력을 통해 미칠까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 가공된 예술품이다. 몇 줄자 아니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가공된 예술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건이었던 변기를 그냥 어떻게 옮겨놓고 이것을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연적인 것, 달리 말하면 천연적인 것, 그것을 가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1번 선택이 틀렸고요. 두 번째, 해결이라면 이 작품에서 미적 가상으로서 미쳤까요? 진리의 실현 가능성을 떠올려 보았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리의 실현 가능성을 오히려 볼 수 없다. 오히려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 현대 예술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이 작품을 통해서 현실과 가상의 벽을, 아이고야, 미쳤까요? 견고하게 세우려 했다. 그게 아니라 현대 예술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과 가상의 벽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히려 견고하게 쌓는다라고 보기는 곤란하더라. 됐나? 네 번째, 아도르노라면 이 작품을 통해서 미쳤까요? 현실적 사물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아니죠. 아도르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대 예술가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다? 비판하고 있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 됐니? 자, 그럼 마지막 선택지 5번이 되겠습니까? 그래, 아도르노라면은 진리로서의 예술적 의의마저 부정한 이 작품에는 그래, 미쳤까? 쉽게 동의하지를 못하겠더라. 그래, 뭘 부정했다? 그래, 진리로서의 어떤 예술, 그것을 뭐했다? 부정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이제 이 문제 푸는 방법 아시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윗글 읽고 아도르노의 생각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보기와 같이 나타내고자 할 때 길게 들을 말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네. 자, 잠깐만요, 감독님. 이쪽으로요. 예. 자, 아도르노의 생각의 핵심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 맨 마지막에 드러나고 있죠. 그죠? 맨 마지막 5번째 단락에서. 아도르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대해서 비판 정신을 어떻게 수반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 보니까, 자, 보기에서 일어났잖아요. 미적 가상에서 상상적 가상으로 갈 때, 맞습니까? 예,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 이걸 물었잖아. 됐나요? 예, 맨 마지막 5번에 달라 밑에서 2번째 보겠습니다. 3번째 줄 보겠습니다. 따라서 아도르노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현실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발견된다고 생각했다. 이로써, 자, 이로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써라는 건 바로 앞에 문장을 얘기하겠죠. 이로써 예술은 단지 미적 가상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상상적 가상으로 승화될 수 있다 했으니까 결국 미적 가상이 상상적 가상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야?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현실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발견된다. 그 점 때문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예술이 가지고 있는 비판 정신의 추구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예, 선택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예술 지문을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예술 지문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비문학 독해 방식대로 그대로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화면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조심히는 안 돼요. 됐습니까?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